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국토부통부가 내놓을 예상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긍정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에 618개 조합이고 총 세대수는 36만 세대, 조합원은 무려 26만 명에 달합니다. 평균 규모는 한 조합당 약 600세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시장 현황은 공사 진행 중인 조합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이 현재 승인을 받지 못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조합들도 많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이 문제가 된 조합들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조합들 같은 경우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잡으면 성공한 조합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을 해서 청산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정작 성공한 조합은 몇 개나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서 뭐 10에서 20% 성공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편차들이 굉장히 크고, 실제 성공한 조합들을 제외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 성공률은 한 3, 40% 정도에 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외곽 지역으로 나가고 한다면 50% 이상 입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10에서 20%만의 성공률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원책이 마련이 된다 하면 외곽 지역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 상황을 무조건 안 좋게만 바라보시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공비가 증대하면서 되는 부분인데, 앞서 이야기된 좀 지원책이 있으면 외곽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공비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사실 뭐 중심지나 외곽이나 시공비는 동일하게 들기 때문에 시공비 증액으로 인해서 외곽 지역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구제책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0월 2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부분들이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50%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되는 것을 90%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금을 또 10% 지급했다는 입증과 더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하도록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당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모집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시요건을 추가했는데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사업 수지 분석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투명성 강화나 사업성 공개 부분들을 통해서 저가로 임의로 낮은 가격으로 모집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 분담금으로 메꾸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뢰성 있는 사업에만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신뢰성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해당 요건대로 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일반 분양 사업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정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왜 이런 대책을 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모집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토지 확보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95%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율을 95%에서 낮춰주던지 아니면 일반 분양 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바꿔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은데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연내 2025년 내에 종합 제도 개선안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먼저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승인과 같은 요건들을 완화시켜주게 되면 새로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장을 구제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더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사실상 조합원 모집을 못하도록 해서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이후에 구제책을 내서 기존 사업들을 어느 정도 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안을 보면 아마 사업 계획 승인 요건을 완화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95% 이상 소유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 지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사업 수준으로 완화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는 정도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뭐 95%에서 이것을 뭐 90% 정도로 낮춘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비율을 낮춘다든지 하면 퍼센트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진입을 차단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 하면 기존 사업은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지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예를 들어서 90%로 낮춘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5% 차이라고 보이지만 설립인가된 조합들 같은 경우는 80%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았고 보통 사용 승낙을 받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국공유지를 합치게 되면 대체로 9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주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협상을 합시다라고 해서 금액을 좀 잘 쳐줄 테니까 협상을 합시다라고 해서 협상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에 반해서 지주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될 것이고 뭐 일부 지주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6만 명이나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주들의 입김보다는 이 조합원들의 입김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주들 같은 경우도 손해를 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 하면 결국 지주조합원 제도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함께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사업 구역 내에 기존 지주를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구조인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은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와 관계없는데 이 소유권을 오히려 가짐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한데 사업 구역 내에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보통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일반 주택 단지를 많이 하게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으로 구성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2층으로 구성된 곳들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뭐 90에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구역 내에 있어서는 해당 건물을 뭐 제외해 준다든지 해서 해당 부분으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를 해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택 조합으로서는 당장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전체가 소유자도 아닌 것도 아니고 전체가 소유자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건물이나 토지 평가를 일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주와 조합의 협상 영역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조합원 자격만 완화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원 자격만 완화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주와 협상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때에는 지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언제 넘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이 가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포함을 해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 승인 이전에 조합원 토지가 현재대로 95% 이상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가 만약 조합 사업이 무산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받지 못하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도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사업 승인 제도라든지 함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 가지 사안이, 현재 사업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것이 현재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정책은 이 파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무 초과 상태의 조합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도 납부가 불가능해서 결국 유령조합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해산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해산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고,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돈도 다 손해를 보게 됐는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낸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조합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는 부분들도 많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파산을 하면 채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라든지,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관계없겠지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미 손해를 본 상황에서 파산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조차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정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해당 구역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게 되고, 파산 이야기 자체가 잘 나오기도 힘든 구조고, 계속 질질 끌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파산 신청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파산 절차를 조속히 해서 지역주택조합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 정리를 촉진하고, 현재 유령조합으로 남으면서 발생하는 피해, 이것은 단순히 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의 지주들이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슬럼화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자체도 이제 사실상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 가운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파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파산 지원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다 하면 그 기간 내에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파산 신청을 할지 말지,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현재 조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제 순수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것은 뭐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긍정 회로를 돌려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라는 법은 전혀 없고 확정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꺼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취합해서 지원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